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금일 시장 급락 관련된 영상입니다. 금일 낮에 시장과 관련된 미국 대선 관련된 그 불확실성을 다룬 영상을 올렸는데 시장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락 종목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기억해 보세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지난 3월 지수 2000 이상에서 1500 이하까지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추세적인 하락을 보일 때 양시장 하락 종목수가 2200개를 넘었던 적이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일은요, 시장이 마치 망하는 것만 같았고 너무 힘들었었죠. 근데 바로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시장의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하락 종목수가 2200개 이상이었고 그 다음 날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락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이 이제 이어졌었던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락 종목수 2200개 2200개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락 종목수 코스피 코스닥 제가 여기 노란색 콤보 박스 쳐놨는데 오늘 하락 종목수가 몇 개죠? 여기 합치면 934, 1198 2132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락 종목수 2200개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2200개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하락 종목수 2200개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아침 시황에서 전일 국내 증시를 다루는 시간이 있는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매일 체크해 드리잖아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만을 보더라도 전일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 하락 종목수를 매일같이 체크하는 것은 중요한데 2200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주도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도주. 참, 주도주 관련된 주식하신 지 오래된 분이면 주도주 관련된 자료나 그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또 맞고.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시장 내에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시장에 주도주가 있었잖아요. 예, 시장 내 주도주가 또 많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많은 분들께 또 중요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4년에서 2007년에는 중국 관련주들이 주도주였고 2011년에는 차화정 2017년에는 IT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이렇게 상승 주도주가 있었고 상승 추세 당시에는 주도주가 교체된 적은 없었다. 상승 추세를 볼 때 주도가 교체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최근에 주도주 고점 대비 좀 하락해 있고 좀 생각보다 더 빠지는데 이런 종목도 있긴 있지만 주도주가 쉽게 교체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연두색 박스로 친 이
뒷부분은 뭐냐면요. 1992년도부터 2018년 초까지 약 16년, 한 17년 정도 코스피 200 내에서 한 시절에 가장 많이 상승한 주가 상승률 상위 5% 이내의 주식을 주도주로 분류한 표입니다. 표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노란색 이 자료는 뭐냐면요. 각 시대의 주도주들입니다. 1990년도지만 정확히는 1992, 3년도부터였고요. SPC 3립은 그리고 한 2018년도까지. 초록색 선은 코스피를 뜻합니다. 코스피. 그리고 왼쪽 숫자는 로그로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종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각 시대의 주도주들의 상승 흐름을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로그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 주도주들이 조금 살펴볼까요? SPC 3립, 통신주 SK텔레콤 어마어마했죠, 그쵸? 예. 코웨이, 2005년 전에 현대엘리베이터, 이때 조선주들 현대미퍼조선이 단연으뜸이었고, 자동차 차화정 할 때 기아차, 그리고 한미약품, 지금은 주가 바닥고, 좀 많이 하락했지만, 하이닉스, 각 시대의 주도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도주들이 초반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상승 진행 시의 주도주 특징은 무엇인지, 주도주는 또 어떻게 저무는지 등 주도주의 일반론을 정리한 레포트에서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언젠가는 제가 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주도주라고 해서 상승하는 과정 중에 전혀 조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주도주는 그런데 최고점 대비 30% 그 하락률이 최고점 대비 30%를 넘어서는 조정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 또 새로운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주식이 최고점 대비 하락률 30% 이하의 조정을 보이면 그 종목은 95.3%의 확률로 주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녹색 선은 조정 확률이에요. 그리고 회색은 누적 확률이에요. 뭐냐면 주도주가 고점 대비 봐보세요. 주도주가 고점 대비 한 5%까지 하락하는 확률은 조정 확률은 26.5%예요. 그리고 주도주가 고점 대비 5에서 10% 하락하는 확률은 약 20%고요. 구간별 보이는 거죠. 초록색은. 그리고 고점 대비 10에서 15% 하락하는 확률은 13.7%예요. 이렇게 구간별로. 그러면은 주도주가 고점 대비 25에서 30%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확률도 있는데 그 확률은 3.4%예요. 그래서 이 구간별로 누적 확률을 더해보면은 여기 제목에서도 있지만 30%를 넘어가는 확률이면 이거는 95.3%의 확률로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더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왔으니까 어떻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봐보세요. 주도주가 고점에서 10%에서 이거는 지금 5% 구간별로 한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주도주가 고점에서 10%에서 20%까지 하락하는 확률은 얼마죠? 그러면 10%에서 20%까지 하락하는 확률은 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21.6%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주도주가 고점에서 5에서 10% 하락하는 확률을 20%에, 그쵸? 이것도 높은데 주도주가 고점에서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10에서 20% 하락할 확률도 한 21%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도 적지가 않은 거예요. 고점에서 이 정도 하락, 한 10에서 20% 하락해도 주도주는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21%의 확률로 여전히 주도주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누적으로는 10에서 20%까지 합치면 이제 86.3%까지 되는 거죠. 물론 주도주가 고점에서 크게 하락하면 안 좋겠지만 그 기준은 일단 30%까지는 잡아둘 수 있겠다. 열어둘 수 있겠다. 그냥 극단적으로는 고점에서 30% 하락해도 31%, 32%만 안 넘어가면 주도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면 내용을 아시게 되셨으니까 시장에 주도주 여럿 있잖아요. 그쵸? 언택 관련주들도 있고요. 배터리 관련주도 있고요. 바이오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관심이 많은 종목이고 어쩌면 보유한 종목이 있다면 주도주가, 그럼 계산해보는 거예요. 최근 고점 찍었을 거잖아요. 물론 오늘이 고점인 것도 있어요. anyway. 그러면 종목마다 주도주, 그래, 고점 대비 5%, 5에서 10%, 10에서 15% 하락했을 때 가격을 딱 이렇게 적어두고 그 구간별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린 조정 확률과 누적 확률을 미리 계산해 두는 거예요. 적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선 그어놓고. 아, 그래, 주식대박 보좌관이 시장 급락했었던 18일 화요일날 이런 자료를 보여줬지. 물론 주식이라는 거에 100%라는 건 없어요. 세상사가 그렇죠. 그렇죠. 항상 예외도 있는 법이고. 근데 이거는 한 15년, 17년, 18년 정도의 주도주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그런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도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 보유한 분들은 구간별로 다 가격, 고점 대비 이렇게 해갖고 조정 확률, 누적 확률 딱 적어두면은 보기에 편할 거잖아요. 그쵸? 모니터에 포스트잇으로 해갖고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요. 그쵸? 네. 아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10분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렸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대 2%대 하락했고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2배나 많았어요. 오늘에 비할 건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도 흐름이 안 좋았다는 것을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번 주 금요일 21일 주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주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불안하면요,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날 흐름이 보통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금요일날에 매매를 좀 월화수목 좀 크게 하다가 상대적으로 금요일날 좀 줄이는 경우도 있고, 투자자들별로 왠지 주말을 갖고 넘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금요일입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주말을 앞두고 이번 주 21일 금요일날 왠지 목요일 금요일 오늘 오전까지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았고 왠지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왠지 또 크게 증가할 것 같고, 주말 지나고 그러면 또 월요일에 시장 하락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에 휩싸인다면 금요일 시장을 생각해보면 오전보다는 오후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거고요. 오후 1시보다는 오후 2시, 오후 2시보다는 오후 3시 이후의 흐름이 당연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아주 확연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 21일 금요일 날 시장의 흐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간다면 투자 심리가 여전히 취약하고
약화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오후 들어서도 밀리는 흐름이 아니고 그래도 오전과 흐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거나 생각보다 양호한 또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이라면 투자 심리가 지난주 금요일 한번 조금 하락 맛을 봤고, 또 연휴 끝나고 18일 화요일 날 하락 종목 수가 무려 2200개 육박할 정도로 하락 종목 수도 많았고, 그래서 어쩌면은 금요일 날 그 반대로 투자 심리가 오늘보다는 수요일이 조금 더 낮고 수요일보다는 목요일이 조금 더 낮고, 그게 큰 폭의 회복은 아니지만일지라도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려는 모습으로도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오늘 안 좋았다고 이번 주 끝났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시장에 눈에 띄는, 그래서 중요할 거다 라는 거고요. 이제 자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서울, 경기, 인천 8월 19일 0시부터 30일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하시겠지만,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막 30명, 40명으로 팍 줄고 바로 그냥 50명도 넘지 않고 바로 하향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만약 주말을 지났는데도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 양호하다면 24일 월요일 주말 전 금요일에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건 간에 뭔가 반등 시도가 나오는, 혹은 반등 시도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4일 월요일도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금요일 못지않게 24일 월요일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본다면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투자 심리에 있어서 어쩌면 단기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수 하락에 비해서 오늘 환율이 안정적이었어요. 참 다행이고, 환율 안정을 보면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일 가능성도 높아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하루 이틀 이렇게 좀 하락하고 좀 바로 돌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주식대박 보좌관 재생 목록 게시판에 이제 공부방 보좌관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영상입니다. 연휴부터 올릴 영상들이고, 물론 미국 대선과 관련된 영상은 오늘 낮에 올렸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연휴 때 올린 이 하반기 일정인데요. 하반기 일정 영상에서 FOMC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FOMC가 언제 있었죠? 지난 7월 28일, 29일 이틀간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FOMC 성명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경제 경로는 바이러스에 달려있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FOMC 성명문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코로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월 FOMC 성명문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미국 경제 경로는 바이러스에 달려있다 라는 문구가.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관련 누가 100%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7월 FOMC에서도 처음으로 경제 경로는 바이러스에 달려있다고 했겠죠? 하반기 일정 영상, 이 영상을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일정들은 사실 9월부터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쩌면 생각보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긴 했지만 어쩌면 생각보다 시장 빨리 안정을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연초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재현된다면 국내 증시의 모멘텀 악화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최악의 경우도 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좋은 것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은 어디에 있죠? 뭐 전문가의 말에 있나요? 뭐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말, 아니면 뭐 주식을 좀 한다는 지인, 친한 지인. 답은 그런 데 없습니다. 답은요, 시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수급, 선물 수급, 아니면 미세하지만 뭔가 조금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뭔가 분명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부분, 그런 데서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에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시장 떠나야지, 일주일만 떠나야지,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락 종목수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주도주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 투자 심리적인 부분, 네 번째, 코로나19 확산세에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연휴에 올린 이제 하반기 일정까지, 또 오늘 올린 미국 대선과 관련된 영상까지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의 정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 되시지 않을까. 뭐 종목 내용보다는 오늘 영상과 하반기 일정 영상과 미국 대선 불확실성 관련 영상을 보시면 이게 다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물론 종목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과 관련돼서는 좀 생각을 좀 정리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 참여자라면요, 오늘 같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투자자는 극히 드뭅니다.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을 선택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